이름. 와.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하이리온의 팔로 사용된 소암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소암을 활용해서 어떻게 팔을 움직이게 했을까를 같이 저희 하이리온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VLA는 어떤 정보든 토큰화를 할 수 있다면 그 모델이 맥락을 파악을 해서 다음에 올 토큰을 예측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실제 액션에 확장한 모델입니다. 기존의 로봇 정책들은 특정 작업에 특화돼서 행동을 수행하는 데 익숙했지만 새로운 환경과 학습되지 않은 작업에서는 전혀 그 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VLA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범용 로봇을 지향하는 정책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VLA 모델을 활용해 하이리온의 팔로 진행하려 했던 동작들은 이 하이리온 인형을 집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캔을 집어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두 가지의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리온의 팔을 살펴보시면 저번 영상에서 등장했던 이 소암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암이 캐릭터의 팔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리온의 팔 위치에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약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단 배치를 소암의 배치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에 이렇게 세로로 달아서 이제 배치를 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캐릭터스러움을 최대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버뷰 카메라를, 그러니까 소암의 여기서 오버뷰에서 전체를 찍는 그 카메라를 더듬이처럼 이렇게 머리 위에 배치를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상의에 단추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RTX 3090을 통해서 그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310개 에피소드에 대해서 16시간 정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슨에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모델을 다운을 받은 후에 해당 모델 추론까지 이제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은 해당 모델 추론하는 영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편에서는 제가 소암을 하이리온의 팔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해보고 싶은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한 점이 있다면 진짜 정말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일단 학습 토르소를 최종 하이리온과 동일한 높이로 제작해서 최대한 학습 환경과 실제 운영 환경을 일치시키려고 했습니다. 리더암에 대한 토르소도 따로 제작을 보신 것처럼 했고요. 그리고 소암의 학습을 위해서 일단 제 노트북, 그 다음에 DGX 스파크, 그 다음에 교수님 컴퓨터, 그러니까 RTX 3090에 달려있는 교수님 컴퓨터, 그리고 제슨, 오린 나노 총 4대를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슨과 DGX는 제 노트북과 SSH 연결을 통해서 제 노트북의 AI가 나머지 두 컴퓨터의 환경을 인지하고서 작성된 코드들을 다시 두 컴퓨터로 배포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RTX 3090이 달린 교수님 컴퓨터는 SSH 연결을 하기에는 번거로웠기 때문에 GitHub를 통해 코드를 공유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DGX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허깅페이스에 저장하고, 교수님 PC에서 데이터를 받아 학습해서 허깅페이스에 저장하고, 제슨에서 모델을 받아 추론하고, 그 다음에 제 컴퓨터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구조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전트 환경 구성은 AI한테, 그러니까 에이전트들끼리 일을 잘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놔야기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이라, 그 다음에 스펙, 투두 문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라는 정말 큰 단위의 말 그대로 이라는 목표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스펙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제 AI가 대화를 하면서 그 큰 일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를 쭉 저와 AI가 이야기를 해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의 스펙에 따라서는 이제 AI가 알아서 자기가 그 스펙에 맞게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이제 진행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모델을 학습시켰는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한 스몰 VLA는 크게 VLM 백본이랑 익스퍼트 레이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이제 VLM을 같이 학습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익스퍼트만 학습시킬 건지 여부랑 함께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을 적용할지 풀 파인 튜닝을 할지를 기준으로 이제 6개의 축으로 제가 나눠 봤고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원하는 성능에 도달하느냐, 그 다음에 학습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핵심 고려사항으로 해서 요 6개의 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행 과정이 크게 베이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학습되지 않은 그냥 스몰 VLA, 르로봇에서 배포해주는 스몰 VLA 모델 그 자체, 그 다음에 에피소드 40개로 학습시킨 모델, 100개로 학습시킨 모델, 310개로 학습시킨 모델, 이렇게 4가지 단계로 크게 진행이 되던 것 같습니다. 하이리온의 팔 배치랑 카메라 세팅을 기준으로 베이스를 돌려봤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익스퍼트 레이어만 학습시키면 안 되고 VLM까지 같이 건드려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40개와 100개를 수집해서 점점 에피소드를 늘려나가면서 학습을 시켜봤는데요. 학습이랑 추론을. 이때는 물체를 잘 인식은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치만 물체 자체는 인식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수행을 했는데 여전히 물체를 제대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모으거나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2가지 가설을 세웠었고요. 일단 데이터를 300개까지 모으고 학습을 해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면 학습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기로 하고 일단 데이터를 더 늘려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기본 축을 건들지는 않으면서 학습의 최적화를 위한 파라미터들도 조금씩 건드렸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과정에서 이슈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가 이제 2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DGX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 DGX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의 GPU를 저는 이제 데이터 수집기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함과 팔로워함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허깅 페이스에 업로드하는 용도로만 사실 사용을 했는데요. 저도 DGX 스파크의 강력한 성능으로 이제 쏘암을 학습을 시켜보고 싶었으나 결국에 하지 못한 이유가 비디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비디오를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이제 토치 코덱인데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DGX에서 ABI 미스매치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르로봇 코드상으로 폴백으로 PyAV가 작동하게는 돼 있는데 PyAV를 사용을 해봐도 이제 계속 메모리 누수가 나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교수님 PC에 달린 이제 GPU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GX에서 학습을 하지 못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는 이제 올인의 문제인데요. 르로봇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파이썬 버전이 3.12 이후 버전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올인 제트팩 기준으로 파이썬 3.12 이후가 지원이 되는 파이토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추론을 할 때 파이토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그래서 파이썬 환경을 그 제슨 기준으로 3.10으로 맞춰버린 다음에 르로봇 소스 코드를 이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AI가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수행을 해줘서 추론은 잘 작동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 간의 호환성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를 맞춰줘서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돌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험난하긴 했지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건 해결하고 우회할 건 우회를 해서 학습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명도 줄여보고 같은 공간이지만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추론도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시연장에서 얘를 돌려보니까 얘가 좀 정신을 못 차리네. 왜냐면 조명이나 뭐 이런 주변에 보이는 배경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얘가 또 빠릿빠릿하게 잡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태스크별로 150개, 160개 해서 310개로 학습을 했음에도 완전히 범용적으로 작동하진 않는다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모델의 한계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한계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버뷰 카메라를 기존의 쏘암과 다른 형식으로 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데이터는 다 기존의 이런 일반적인 쏘암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데이터가 모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스몰 VLA도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사전학습 분포와 제가 학습시키는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졌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추정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VLA 자체가 VLA 모델을 조금 더 경량화시킨 모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능이 저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결국엔 진짜로 범용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양과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데이터를 때려 넣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게 범용적이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범용 로봇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오픈 AI가 아직도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한 학기 동안 하이리온의 8을 이 소암이라는 로봇을 활용해서 그리고 VLA 모델을 적용시켜서 어떻게 학습시켰는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제가 지금 한 학기 동안 한 과정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한다 한다 한다. 됐다. 됐다. 와. You did it, man. You got I this. made it. I made it. You got this. Yeah.